시장 경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증권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쓰시는 증권거래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 제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아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거래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정책으로, 입법으로, 제도로 만들어야 될 상황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결국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소위 국장을 떠나서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식시장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수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누군가가 독차지한다. 그것도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핵심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상황이 나빠도 예측 가능하고 미래의 희망이 있으면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불공정하고 불안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다. 이러면 투자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아주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으로 이유를 들라면 저는 딱 4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정책 부재, 둘째는 불공정한 시장, 세 번째는 지배경영권 난입, 네 번째는 안보 위기죠.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입니다. 좀 용산이 무관심하고 또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들 역시 복지부동,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더군요. 바닥에 찰싹 붙어서 아예 뗄래도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국 시장 또는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공정한 시장 문제죠. 똑같이 투자하고 또 주식을 매입했는데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선량한 대다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죠. 대표적인 게 주가 조작 아니겠습니까? 주가 조작을 아무리 해도 수십억이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세고 권력이 있으면 처벌도 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전 세계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상거래를 포함해서 주가 조작이 매우 저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시 역량이 되는지 또 감시 역량은 되지만 제대로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 그대로 방치되니까 선량한 투자자들 대다수는 언제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권 남용이죠. 아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절대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실제로 지분 비율을 보면 소수인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 이익을 침해하면서 소위 알맹이를 빼먹지 않습니까? 여러 사례들이 있죠.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만든 다음에
실제로 모회사, 존속회사들은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교과서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불량주로 변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공정하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소 소유자인데 이 엄마소가 송아지를 낳다 보니까 이 송아지 주인이 또 남이에요. 송아지를 낳으면 나올수록 손해. 누군가는 송아지를 그냥 무상으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게 허용되는 게 정상이겠어요? 울적 분할이니 합병이 무슨 전환사채 발행 뭐 온갖 희한한 수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죠.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니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경제는 안정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죠. 불안정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불안정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 전쟁, 소위 지정학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가 분단국가에서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대치를 하고 있고, 이 한반도의 안보 관리를 제대로 해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전쟁 위험이 당연히 낮아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여지가 커지죠. 그런데 자꾸 쓸데없이 휴전선에 가서 자극을 하거나 평화에 대한 노력보다는 전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강대강 정책으로 일관하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높아지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6.25 동란 이후로 가장 높다. 이게 국제기구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외교, 경제 영토를 넓히는 외교의 영역도 중요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안보 역량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최근에 주식시장 침체의 또 중요한 한 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저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네 가지 문제는 사실 정부 정책으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의지만 정확하게 표명하고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면 얼마든지 대반전을 이뤄낼 수 있다. 뭐 정확한 수치를 제가 계산한 건 아닙니다만 소위 순자산 비율이라든지 또는 뭐 PER이라고 하죠. 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선만 하면 저는 현재 상태로서도 4천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주가지수가. 물론 뭐 정확한 추산은 아닙니다. 저평가만 해소하면 정상적으로 국가 경제 정책이 작동하고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보장이 되고 대주주들의 지배 경영권 남용이 억제돼서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시장 질서가 유지만 된다면 지금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금융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자산 증식이 중요한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산 증식이 됐는데 그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부동산 투자에 목매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아마 거의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식에 대한 투자가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적정한 배당도 이루어져서 일정한 안정적 정기적 수입이 가능해지면 투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자산들의 가치가 시장을 제대로 관리해서 현재 상태에서라도 평가가 개선이 되면 자산 증가 효과가 매우 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산 증식 수단을 갖게 될 것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국가도 부강해지고 국민들도 부유해지는 그런 선순환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현재 상태로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경 TF단장도 함께 하고 계신데 이 TF 단원들도 오늘은 이걸 반드시 이번 정부국회에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대규모로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선거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자본시장법 쪽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그게 정무위 소관이라 그쪽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습니다. 이미 정부 여당이 말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무슨 개정을 선거 개정을 할 것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얘기하더니 이제는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서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무위로 넘겨놓으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약간 포괄적 일반적 규정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이 될 테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배 경영권 남용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정부나 정치권에 대해서 원망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1990년쯤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엔 소형 잡주를 속된 말로 몰빵을 했다가 깡통도 많이 사보고 특히 IMF 때는 제가 좀 간이 커져가지고 선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풋옵션 거래까지 하다가 미국 시장이 밤새 떨어지고 나면 다음날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틀렸는데 그 IMF 후에 그래도 주식 교과서에 써진 대로 운양주 장기 투자를 열심히 해서 본전 이상의 수익을 거뒀기도 합니다. 지금은 공직자라서 주식 보유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국장으로 되돌아갈 휴면 개인이기 때문에 저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안해진 게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 사이에 더 나빠졌습니다. 최소한 전에는 이건 정말 우량주인데 뭐 대기업 내부의 부당거래 뭐 그런 것들은 내부 거래들이 있긴 했지만 아예 대놓고 주식을 뭐 쪼개고 뭐 분할 상장하고 이래서 훔쳐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당연시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시대가 더 떨어졌는데 제가 되돌아가기 전까지 주식시장을 좀 더 정상화해 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은 공정성에서 나옵니다. 이쪽에서 이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이 시스템으로 이 엄혹한 국제 경쟁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어디에서 많은 다수의 약자들의 이익을 빼앗아가지고 특정 소수가 그 이익을 독점하면서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국제 경쟁에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간담회도 그렇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향해 가던 길을 되돌려서 상향 우향하는 턴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공개 토론을 아무리 한들 방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테고요. 언론인들도 많이 오셨는데 질문도 좀 받고 차라리 그런 게 어떻겠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예정이 없긴 한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 말씀하실게요. 가급적 오늘 주제에 좀 국관해 주면 좋겠고요. 그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상 제가 오면서 거래소 이사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래소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이 3부 토건 주가 그래프입니다.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최근 카메라들이 좀 나와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한 번만 더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인데 1,050원,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5.5배가 올랐습니다. 아주 단기간이죠. 그래프가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매우 예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몰랐을까? 당시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후 복구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꺼주세요? 미안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네. 저희가 이거 상설 특검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 보면 이 주가 조작인 게 딱 드러납니다. 다만 잡을 수 있냐 없냐의 정도 차이죠. 아주 전형적인 그 주가 조작 그랬는데 한 번 더 할까요? 미안합니다. 너무 큰 걸 가지고 다녔어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거를 지금 증권거래소 자체 분석상으로는 분석 역량도 그렇고 권한도 그렇고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뭐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좀 이 증권거래소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의심 가는 것들은 좀 실제로 조사할 수 있게 이 조사 권한을 독점할 필요는 없거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오경 단장께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장기적 과제로. 예. 여러 단위에서 동시에 좀 감시를 해야지. 예. 이 감시 권한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그러니까 거기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부패의 원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위 주식시장에는 작전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1,000원에서 5,500원 갈 때까지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팔아서 이익을 받겠죠. 누군가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면서 손해보고 어쩌면 평생 가슴 두드리면서 가슴 치면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심각한 경우는 주식시장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타인의 인생을 훔쳐가면서 이렇게 주가 조작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 자체를 망가뜨린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드시 좀 지정해야 될 것 같고요. 한부토건은 나중에 뭐 이게 실제 돈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이 부당이익이 생겼을 것 같으니까 다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설특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조만간 그 왜 상법 개정하느냐 이거 핀셋 개정하면 되지라고 주장하는 소위 경영계 그 다음에 일반 상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주식시장이 지배 경영권 남용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다수 투자자들의 입장이 좀 충돌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을 할 것도 있고 상법 개정이 아니라 이제 공개 등록된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그런 게 바람직할 수 있죠.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겁니다. 원래 정부 여당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말로만 정권이라고. 앞에서 말했는데 분명히 뒤에 가서는 딱 안 해요. 심지어 방해해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그럼 상법 개정을 안 하고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아마 불가피한 건 있고 포괄적으로 되는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이거 안 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양보할 수 있잖아요. 대면 내용 보고, 예. 내용 보고. 예. 근데 저희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 정부 여당이 할 리가 없다. 이 정무위 소관일 텐데 될 리가 없다. 아마 거기다 맡겨놓으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나버릴 가능성이 저는 99.9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하고 아마 거기서 우리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인 자본시장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는 다시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의견도 질문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이나 프로 계신 분들이 또 의견이나 증거가 있으면 좀 질의를 받고 몇 분들이 답변을 주고 없으면 증권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55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저 뒤에. 이쪽에서 한번 저쪽에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이 안녕하세요. 저 프라임랜드 황희화 기자라고 하는데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좀 설명을 주셔가지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일부 핀셋 규정이 시행이 되면 바꿀 수도 있다. 상법 개정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바꾸게 되실 건지 그 부분 상세히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 완료 시점, 로드맵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대표님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다른 맥락으로 들릴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 또 굉장히 경계하고 주목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2030 세대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하자는 게 여당의 주장인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기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주제와 관계없는 것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아까 파란 네, 전자신문 최희찬 기자입니다. 지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이사연총 실행구조항 개정인데 혹시 거래소 측이나 혹시 신영주권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헌법 개정 관련해서 거래소나 그거 나중에 시기에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연계해 주는 분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아경제 오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말씀 주신 대로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도 했었는데요. 근데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될 경우에 상법 개정안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양보는 명확하게 하면 양보가 아니고 대체. 그러니까 너무 광범하게 일반적인 규정이 상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상장이 소규모 일종의 가족회사 이런 데까지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일반적 논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장 또는 등록된 또는 대규모 회사 다수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러려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게 맞는 측면들도 일부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면 양보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체계적으로 맞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대체가 어렵다면 일단 기존에 이거는 가정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주장이 합리적 타당성이 현실적 타당성이 거의 없다 이 말씀을 그냥 드린 겁니다. 할 리가 없어요. 예, 괜히 이런 거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정무위가 이걸 할 리가 99.9999% 없다. 다만 논리적으로 다 그런 주장을 하니
그거는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데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좀 험하게 얘기하면. 근데 못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55분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우리